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3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의 문턱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169일 만에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한 건데 이 중에서 지역 감염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전국적인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 14일 날 103명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후로는 200명, 300명 해서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유행의 목전에 와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6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아마 조금 증가하던가 감소하던가의 그 사이에 있는데 앞으로 한 2, 3일 경과에 따라서 대유행일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도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서 더욱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감염 사례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 기존의 감염 그룹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 광복절 집회에서 이 확진자가 지금 또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당시에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규모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큰 숫자의 확진자 숫자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실제적으로 한 30분 이상 광화문에 머물렀던 분들의 수가 1,000여 명이 되고 예. 그중에 지금 확진자가 136명이 나온 거니까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검체가 나오면 좀 더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예. 실제로 광화문에 참가하셨던 분의 가족이라던가 그 주변에 접촉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2차, 3차로 간다면 확실히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지금까지 841명으로 전날보다 45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장소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언제 정점을 찍고 또 언제쯤 이게 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지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일부터 강화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집회가 15일 날 됐기 때문에요. 아마 20일 경부터 조금 평균 잡아서 5,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니까 예. 20일 경부터 조금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따지면 지금부터 한 4, 5일 정도의 환자 수의 추이를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도 약간의 검체 수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한 4, 5일은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폭증하게 된다면 예. 3차 단계로의 이전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좀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이게 당장 이 3단계로 격상할 수 없는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마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예. 첫 번째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휴가철이 조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빼고 접촉할 수 있고 이런 순간들이 조금 줄어들고요. 지금 2단계 강화된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50명 이하의 실내 또 실외에서의 100명 이하의 2단계 수칙보다는 조금 강화된 10명 이하에서의 실내 모임 이런 것들 정도만 지금 허락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권고가 되고 있고 다른 것들도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하는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일일 확진자 수라든지 뭐 감염 경로의 어떤 깜깜이 비율 이런 지표는 사실 방역 당국에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참고 기준이다라고만 했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면 3단계로 격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기준 자체로는 사실 2주간에 하루에 100에서 200명 정도 또는 네네. 일주일에 이틀 이상 그 전날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깜깜이 감염이 5% 이하가 될 것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70% 이내로 조절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서 예.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휴가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 또 16일 이후에 조금 강화된 것 예.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실내에 밀집돼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 예. 같은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변화들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엄격한 기준으로 하자면 사실은 3차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 지금의 환경적인 변화가 그 중간 정도에 있어서 아마 이번 주 한 4, 5일 정도의 추이를 봐서 예. 증가하는 추세가 확실하면 아마 3단계로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사실 뭐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또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네. 확산을 막는 게 또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당장 격상이 어려울 경우에 지금 2단계보다는 조금 높은 어떤 임시적으로 보다 강화된 단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권고하는 수준도 사실은 2단계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이제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실내 인구가. 예. 그리고 또 뭐 경기들이 지금 무관중 상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300인 이하의 학원이라든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다중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권고사항이 조금 강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그 2단계와 3단계 사이 정도로 시행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3단계로 이게 확실히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좀 변화시킬 부분이 이제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예. 조금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학자들이 3단계로 가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9월 달 중에 대유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근데 이제 지금 휴가철을 지나면서 그 휴가철에 검사를 좀 못했던 사람들, 조금 참고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검사를 하는 것들의 여파인지 예. 지금 휴가철을 지나면서 굉장히 조금 폭증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돼서 훨씬 더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은 좀 더 3단계로 가는 것을 좀 더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사회적으로는 뭐 2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실 개개인의 어떤 방역이라든지 그런 마음 씀씀이에서는 보다 좀 강화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입니다. 아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요. 문제가 이 확진자의 대부분이 굉장히 좀 연령대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32%로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이나 또 낮은 면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중증 환자로 좀 옮을 그런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번에 광화문 집회도 고령자들이 많이 참석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도 교회에서의 감염에 있어서 조금 중증에 갈 수 있는 고령자들이 조금 더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신천지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카페나 다른 쪽에서의 어떤 감염은 젊은 층이라서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60세 이상의 비중이 32%로 늘었다는 거는 사실은 병상이나 이렇게 병원에서의 부하 정도는 굉장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이 병상 확보가 사실 뭐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난번 신천지 사태 때도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중증 환자 병상 확보였는데 사실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전체 병상의 절반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원래는 그 태릉 성수촌이 들어오면서 또 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남산의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전의 인재개발원, 또 은평구의 소방학교, 또 보람의 시립병원 등등 사실은 서울대병원도 지금 한 병동을 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시립이나 공립병원들이 지금 병상을 마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한 4, 5일에 추이를 봐서 거기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면 또다시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조금 더 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0시부터 시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을 합니다. 방역수치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오늘 오는 0시부터 대부분의 서울시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고요. 그런 중에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검사를 했을 때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예. 강제 사항이 주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실내외 대부분 혼자 지내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 같고 또 모든 시민은 식사하는 때나 뭐를 마시는 때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은 가급적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고 다시 마스크 착용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화를 네. 시작하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가급적 좀 더 환자 수를 늘리지 않고 이 수준에서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의무화이긴 합니다만 어떤 강제적인 조치로서도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만약에 이 행정 검사하는 시기에 걸리게 된다면 예. 강제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고요. 2주 동안 그런 강제 명령이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식사를 하거나 음료 뭐 이런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계속해서 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79명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가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깜깜이 감염이 뭐 22% 이상으로 한 4명 중 1명 정도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항체 검사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심되는 환자라든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 검사는 했지만 어떤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금 깜깜이 감염이 퍼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좀 더 충실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교회에서의 이제 소그룹 모임은 7월 말 정도부터 그게 이제 다시 오픈이 됐었어서 지금 감염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라든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아마 마스크를 안 쓰시는 경우들이 약간씩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이 시기에는 소그룹 모임은 가급적 피하셔야 할 것 같고 교회 이제 모든 모임은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 같은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따르시게 되면 조금 더 줄어들고 문제를 이게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깜깜이 환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 역학조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금 깜깜이 감염을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하거나 검사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제 전에 부산에서의 항체 검사를 잠시 했던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 이제 1,000명 중 1명 정도 비율로 나온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그런 거를 다시 시행한 경우는 없고 지금은 이 사랑교회라든가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이 PCR 검사를 위주로 한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4, 5일 동안의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